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규제에 맞불을 놓는 중국 노광장비에 180억 투자, 결론은 따라잡기 힘들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살리기,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살리기는 눈물이 겨울 정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불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뜻과 첫 번째 투자는 YMTC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낸드 플래시 업체죠. 이 회사에 19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투자로 ASML과 같은 노광 장비 업체인 SME, 이 회사에는 보조금 명목으로 1,400억 달러의 투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으로 노광 장비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빨리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노광 장비라는 것은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DUV 노광 장비까지의 그 수출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져 있는 모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를 향한 눈물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 경쟁자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낮은 수준의 노광 기계를 가지고는 이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광 장비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의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를 삼성전자와 TSMC는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규제에 맞불놓는 중국 노광 장비에 180억 투자, 결론은 따라잡기 힘들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어도 결국 기술력의 문제를 일으켜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도움은 투자뿐만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죠. 최근 중국은 자국산 반도체 생산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1조 3,98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투자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유일의 리소그래피 생산업체, 그래서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상하이 마크로전자, SME라고 지금 불리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루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ASML의 E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막아온 상황에서 현재 가장 대중화된 노광 장비인 DUV 노광 장비의 공급까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D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 이상의 제품, 많이 가서 7나노 제품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 의의는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광장비 제작업체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에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금 지원만으로는 서방의 경쟁자들, 특히 ASML, 그리고 니콘, 캐논 이런 서방 경쟁자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를 했죠. 자동차 장비업은 한 대 1억 달러, 약 1297억 원까지 하는 장비를 판매한 후에도 설치, 최적화, 유지, 보수 등에 걸쳐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ASML도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판매한 후에 사후 처리까지 계속해왔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직원이 기술을 빼내는 일이 벌어졌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어져야 양측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SME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주로 자국 내 파운드리 업체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SME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노광 장비의 수준이 지금 70나노급, 지금 현재 가장 핫한 EUV 노광 장비, 특히 DUV 노광 장비까지 구매한다 그 범위를 넓힌다 할지라도 지금 26나노급까지밖에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및 TSMC와의 협업을 통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계 인사와 시장 관찰가는 SME 등은 독립적으로 엔진형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사슬을 끌어올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E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TSMC와의 협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 특별히 SMIC와 같은 업체와 협업밖에 못 되는데, 이런 기술 가지고는 기술의 유동성이 어렵다라는 거죠. 번스틴 리서치에서 중국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든 대량 생산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기술과 요령을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의 세계화와 함께 공학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관련 진입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전직 SME 엔지니어는 로이터를 통해서 2002년 SME 설립 당시에는 직원들이 중고기계를 사서 연구하고 공개된 특허나 논문 등을 공부하는 식으로 첫 장비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반도체 접근이 쉬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SME는 2018년 실리콘 웨이퍼에 90나노 크기의 회로 패턴을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고 2018년에 이 지방정부로부터, 상하이 지방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2018년 이후 SME는 국외에서 장비가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자 기계 개발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개발에 성공한 70나노급은 ASML의 3나노급에 비교하면 20년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발전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2년 미국 중심의 반도체 장비 규제는 그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을 만들어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술 발전은 요원한 꿈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SME 해당 엔지니어도 SME가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유지보수와 정비 방법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지보수, 정비 방법은 그 ASML과 니콘, 캐논과 같은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러한 기술 노하우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일부 업계 인사는 국외 경쟁사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가 어떤 모습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난달 말에 중국 과학원의 두 시니어 학자는 국외의 기존 기술을 모방하지 말고 신기술과 재료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저작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특허를 축적하고 국외에서의 사용을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만의 병목과 장벽을 설치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ASML의 EUV 노광 장비예요. 지금 EUV 노광 장비와 같은 장비를 하려고 하면 이미 ASML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껴나가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해 보면 그 기술을 따와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SML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것이 비껴나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편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지난 10월 미국 당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실시 후 더욱더 기술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미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은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과 ASML의 기술 지원도 끊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동참이 예상되면서 이게 5월 정도 시작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처지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중국 메모리 기업의 엔지니어도 미국 기업들은 철저히 당국의 제재에 따랐다. 우리는 과거의 장비를 구입할 때 고객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제재 때문에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장비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장비 수출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AS를 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어차피 시키지 못하는 업체에게 기술 지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기술 및 인력의 제재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상당 기간, 그래서 이 제재가 끝날 때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반도체 토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최근 ASML이 중국 지사의 전 중국 직원이 제품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낸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SML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네덜란드가 미국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ASML이 이러한 일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해 당위성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ASML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노광 장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노광 장비의 수준은 70나노급,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기술 유출까지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네덜란드의 제재, 이것은 더욱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꺼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